오늘의 투자처 허리와 무릎 통증 발부터 살펴라. 네, 오늘 주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치의와 함께하는 닥터뷰 함께하시죠. 성진웅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지냈어요. 성진웅 원장님의 그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예. 귓전에 맴돌아서 한 일주일 힘들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너무 그리웠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예, 산티아고 순례. 산티아고 순례길. 예. 여기 좀 걷고 싶었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많고 또 행복했던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계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와, 길죠. 예, 가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렇게 맞아요. 힘든 여정들을 겪게 될 건데 네. 정말 그 완주를 했을 때 참 인생을 다 완주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를 하고 나면 이게 남은 생을 네네. 좀 더 아름답게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비사막. 고비사막. 어때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듣자 하니까 우리 성진호 원장님은 의대와 한의대를 같이 합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 예. 그러셨어요? 그 사람입니까? 아유, 시험 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제 네. 의대와 한의대를 같이 합격했지만 네네. 저는 이제 한의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한 7살 때부터 이제 안마를 시작했어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이 유머티스의 일종인 이 섬유 조직염을 오랫동안 앓으셨는데 그러셨군요. 이 약을 먹어도 통증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네. 아주 어린 저한테 이제 안마를 해달라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20-30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두 시간, 두세 시간까지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예. 뭐 류머티스 약을 많이 복용을 하셨어도 네. 낫지가 않아서 어떻게 어머니를 좀 고쳐드릴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효자시네. 해보니까 네네. 한의대를 가면 내가 어. 어머니를 좀 고쳐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멋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을 때 네. K-팝과 K-푸드 말고 네. 이 문화 산업을 수출할 수 있다면 그게 한의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사실 네. 한의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이렇게 아픔을 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그 예.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에 더 건강을 찾으시지 않으셨을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멋지십니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 전문 예. 한의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치 성진욱 원장님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 전에 일단 뭐 무릎 통증, 허리 통증 때문에 이렇게 한방병원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가 네.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시는데요. 예. 이런 병들이 특징이 한두 번에 낫는 질환들이 아니죠. 오래 치료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낫고 하시면 또 네. 한방병원으로 또 많이 오시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좀 웃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네.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네. 벌써 알겠어.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뭐죠? 어쩌라고요? 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 그렇죠. 사람이죠. 네. 2발로 걷다가 3발로 걷는다는 게 네. 뭔가 보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자, 인생의 마지막 3계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계단은 네. 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 두 번째는 배설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스스로 먹을 수 없게 되면 죽게 됩니다. 맞아요. 자, 노화로 인해서 예. 이 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먼저 시작하는데 이 발이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죠. 네. 건강 수명 유지를 위해서 발을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의 원인이 알고 보면 이제 발일 수도 있다라는 네네. 게 오늘 이제 핵심인데 먼저 그러면 이제 요통이 생기는 원인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이 영상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영상 진단으로 딱 이렇게 판단했을 때 협착증이나 뭐 전방 전이증, 척추의 압박골절 같은 병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이 돼요. 네.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질환들이 한 15% 정도 됩니다. 아. 그 15% 이후에 그 나머지 원인을 잘 모르는 건 그냥 요통이라고 보면 되는 다 거예요. 요통이에요, 그럼? 그렇죠. 그럼 나머지 85%는 네.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 예를 들면 유전일 수도 있고요. 비만일 수도 있고요.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럼 허리 쑤시고 막 다리 저리고 이런 게 다 아유 다 저기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 막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수림 씨가 네. 병원을 가셨어요. 네. 병원을 가서 허리가 아파서 검사를 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수림 씨 허리가 4번, 5번 디스크가 터져서 아프고 저려요 이렇게 네. 말했어요. 네. 그럼 수림 씨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4번, 5번 5번. 터져 있는 디스크가 내 허리를 아프게 한 가해자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잡아야지. 사실 예. 허리 디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틀어진 골반과 나쁜 자세 때문에 압력이 자기한테 집중돼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터진 거거든요. 야. 네. 사실 자기 피해자인데 어. 죄인 네. 취급받으니까 네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실제 가해자는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나쁜 자세, 골반이 높이가 안 맞다든지 네. 측만증이 있다든지 네. 허리가 돌아갔다든지 다리 네. 길이가 안 맞다든지 아. 이런 나쁜 자세들이 디스크를 만든 주 범인이고 네.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런데 이런 이 나쁜 자세를 만든 가해자의 배후 조종 세력이 있어요. 그래? 이 배후 조종 세력, 진짜 배후 조종을 했는 진짜 범인, 통증을 진짜 만든 범인? 진짜 범인이 바로 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변호사 선임해. 선임해.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네. 오. 아니 근데 사실 좀 허리가 아픈데 발을 치료해야 한다. 이게 좀 얼핏 좀 너무 생소하고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사실. 그 환자분들도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발의 충격 흡수 기능을 하는 이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이 발바닥에 이 지방이거든요. 이 예. 지방. 오, 네. 지방이 줄어들어요. 충격이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킬레스건이 짧아집니다. 이 아킬레스건은 이 발꿈치 뒤에 있는 뒤에 그 있는. 네. 인대거든요. 이 인대가 짧아진다고? 짧아져요.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 걸을 때 네. 아킬레스건이 안 늘어나니까 뒤꿈치부터 걷기가 안 돼요. 근데 나는 걸음을 걸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아치를 무너뜨려요. 발 아치를 무너뜨려서 발이 평발로 진행이 됩니다. 평발이 되면 우리가 지면을 탁 디딜 때 네. 지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충격이 시속 320km 정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1000보 정도 걸으면 네. 600톤 정도의 충격이 엄청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네네네. 발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겠죠? 그럼 그 충격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릎이나 허리. 허리에 집중되겠죠. 아. 그게 어느 정도 쌓이다가 다 차게 되면 예.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가 그리고- 됐어. 이해됐다. 발이 한쪽 발은 예를 들면 이런 평발이에요. 한쪽 발은 아치가 정상발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골반 높이가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골반이 높이가 달라지니까 허리가 틀어지겠죠. 그렇죠. 틀어진 허리로 압력이 쏠리는 계속 거죠. 쏠리니까.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야, 범인 잡았어. 범인 잡았어. 그러니까 퇴행성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발 모양도 이제 변한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원인을 찾는 거네요. 이 발 모양이 나이가 들면 점차 평발로 변하게 되는데요. 네. 발의 정상적인 건강 수명을 보통 5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50이 지나게 되면 예. 발이 급격히 늙게 되는데요. 노인의학 그 통계에 따르면 50에서 70세 사이에 몸 전체 근력은 15% 정도 감소하게 되고 네. 근육량은 10% 정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자, 근육이 줄었어요. 그러면 발 아래쪽에 있는 아치를 만들어주는 이 내재근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발이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걸음걸이가 터벅터벅 걷게 되고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발이 방금 늙기 시작하는 나이와 무릎과 허리 통증이 증가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거죠. 아하. 이거 우연이 아닌 겁니다. 휜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O자인 경우도 있고 또 X자인 경우도 X자도 있고. 있거든요. 예. 맞아. 이런 분들은 어때요, 그러면? 오다리가 되면 네.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들이 이렇게 찝히게 되면서 무릎 안쪽 연골이 보행을 할 때 자꾸 스치게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무릎 안쪽으로 통증이 집중되는데 네. 발은 어떻게 되냐면 발은 밖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네. 오다리가 되면 그러면 발 바깥쪽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무릎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을 바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정렬이
어느 정도 똑바로 바르게 일자로 되고 되겠죠. 이 무릎 안쪽으로 쏠리던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 줄겠죠. 네. 맞춤형 깔창으로 발 각도를 꺾어주게 되면 네. 무릎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 O다리와 반대되는 경우가 X다리거든요. 네. X다리는 무릎은 붓고 발은 벌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무릎 바깥쪽으로 집중되게 되고요. 네. 발은 아치가 무너지는 평발이 되거든요. 그때는 발 아치를 올려주게 되면 무릎 각도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예. 감탄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발 교정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해결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일 쉬지 않고 걷고 달리는 우리 발. 만약 발에 이상이 생긴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겠죠. 환자의 경우 일상은 물론 소소하게 즐겼던 취미생활마저 잃었다고 합니다. 뛰지도 못하고 걸을 때도 왼발을 자꾸 끌고 습관적으로 넘어져서 골절을 당하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비 오는 날은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어요. 라인 댄스 할 때도 제가 마음대로 회전을 제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박자 놓치고 이랬을 때 많이 속이 상했지요. 희망이 없지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할 수 있는 게 별 없는데 그나마 그 라인 댄스는 조금 춤은 잘 춘다고 칭찬을 듣고 있었는데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박자를 놓치니까 고급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되게 암울했지요. 이제. 몸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걸음걸이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 시행하는 보행 분석 검사. 전문 장비를 몸에 부착해 러닝머신을 걸으며 진행하는데요. 발판 센서를 통해 보행 횟수와 좌우 발의 압력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 좌측 골반 통증과 허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신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왼쪽 골반은 올라가 있고 허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왼쪽과 오른쪽의 골반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로 골반이 심하게 틀어져 있는 상태로 걷다 보니 아마 통증이 심해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고요. 통증의 주 가해자는 발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무릎과 골반, 허리는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냥 맞춤형 깔창을 착용을 했고요. 골반을 교정하는 이 추나요법과 도수 치료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셨고 운동 치료와 보행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측정한 발본에 맞춰 도면을 제작해 기계 위에서 교정된 아치 각인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여러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깔창을 제작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2주 정도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추노요법이나 도수치료, 운동치료를 병행하셨는데요. 골반 높이 차이가 상당히 심해서 15mm 정도 좌우 높이 차이가 났었는데 현재는 골반 높이도 같아졌고 고관절 높이도 같아졌고 이 기울어진 허리 상태도 바르게 발라진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으로 통증의 원인이 되는 틀어진 뼈와 관절에 자극을 주는데요. 이는 신체 균형이 무너진 부위를 바르게 잡아주고 혈액순환도 돕습니다. 많이 차이 나죠. 이제 밤에 잘 때 일단은 4번씩 이래 깼는데 지금은 1번 정도 깨고 자거든요. 깔창에 운동화를 계속 착용하니까 밤에 통증이 많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에 났을 때 두려움도 좀 없어졌지요. 이제 아직까지 이 깔창 신고 라인 댄스는 안 해봤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맞춤 깔창을 신고 걸어봅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이죠? 착용하기 전에는 왼쪽 발끝을 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꼬여가 걸을 때 굉장히 많이 넘어졌는데 깔창을 깔고 나니까 그 넘어지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치다르면서 걸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거 되게 좋아요. 이 다리가 낫고 나면 이제 라인 댄서 선수로도 대회도 나가고 싶고 그걸 이제 죽을 때까지 좀 잘하고 싶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예,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 때문에 이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생긴 걸로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정, 치료를 어떻게? 실제적인 발의 문제가 척추와 골반과 무릎과 연결이 돼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됐다. 네. 그런 경우에는 무릎과 골반에 이 충격을 줄여주고 흡수해 줄 수 있는 맞춤형 깔창을 씁니다. 그리고 깔창을 쓰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다리 길이가 짧은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패드, 높이 조절 패드를 이 다리가 짧아진 쪽에 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좋은 보행을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방해되는 요소가 뭐예요? 종아리가 짧아져 있다. 허벅지 근육이 너무 긴장돼 있다. 아. 이러면 정상적인 보행이 힘듭니다. 맞아요. 네. 도수 치료하고 침 치료로 이런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시켜 놓습니다. 척추와 무릎 관절의 유착을 해결하게 되면 이 맞춤형 깔창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보행을 정상적인 보행으로 만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다른 건 괜찮은데 발등이 조금 정상보다 높게 올라오신 아, 분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지 생긴 건지 아니면은 그건 뭐예요? 자, 이렇게 생긴 발인데요. 오 맞아요. 맞아 예, 맞아. 아치가 되게 많이 발 아치가 굉장히 높은 발입니다. 이렇게. 네, 네. 이 요족이라고 하는데요. 요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체 부위입니다. 네? 어떤 때는 굉장히 부드럽다가 어떤 순간에는 아주 단단해지는 그 신체 부위가 있어요. 손. 손. 뭘 말 잘 들으면 아유 아, 우리 그런 아들 대답을 잘한다. 기대한 게 아닙니다. 나 나중에 단단해지죠. 예. 말 안 들을 때. 아, 그렇죠. 정답은 발입니다. 발. 아. 발은 그래요? 지면을 디딜 때는 울퉁불퉁한 지면에 대응해서 한없이 부드러워져야 되고요.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는 카멜레온처럼 변신해서 아주 딱딱하게 받쳐줘야 지면을 박차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발이 지면을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 요족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도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에 피로가 굉장히 많이 오는 발이 요족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발 아치가 되게 높죠. 네. 무게 중심이 높아요. 좀 불안정하거든요. 어. 그리고 닿는 부위는 가운데가 닿지 않죠. 불안정해서 발목을 자주 삐고요. 아.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네. 무릎이나 골반 쪽을 같이 긴장을 시켜야 이 보행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평발보다 더 나쁜 발이 저는 요족이요. 요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발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생겼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가능해요? 제가 확인 가능한 3가지 포인트를 오늘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신발을 보는 건데요. 신발? 신발 밑창을 보는 겁니다. 신발 밑- 자, 신발을 다들 한번 보실까요? 자, 신발 보셨을 때 정상적인 보행을 하시는 분들, 네. 정상적인 발을 가시는 분들은 신발의 이 바깥쪽,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고 아. 그리고 앞발은 안쪽이 닳습니다. 아, 양쪽이 엄지 쪽에. 다 뒤꿈치는 바깥쪽이 닳고 앞꿈치는 안쪽이 다르시면 아, 나는 좋은 발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뒤꿈치인데 한쪽은 뒤꿈치 안쪽이 닳고요. 네. 한쪽은 뒤꿈치 바깥쪽이 다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발이 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평발과 요족처럼 평발인 경우에는 발이 뒤꿈치, 앞꿈치 모두 다 안쪽이 닳습니다. 그리고 요족인 경우에는 뒤꿈치, 앞꿈치 모두 다 바깥쪽이 바깥쪽으로. 닳아요. 바깥쪽이. 자, 이렇게 신발만 확인해 보시더라도 내 발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 그 다음 순서는 발바닥을 보시는 겁니다. 발바닥이요? 발바닥 굳은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맞아요. 끌어내도 그 안 없어지거든요. 아. 그거 없애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죠.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바닥을 보시면 평발이신 분들 잘 보세요. 평발이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완전 안쪽, 그죠? 그리고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안쪽이 굳은 살이 생겨 있고 특징적으로 두 번째 발가락 밑에 50원짜리 동전만한 굳은 살이 딱 박혀 있을 겁니다. 아. 다섯 번째 발가락의 바깥쪽, 아래쪽이 또 굳은 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평발인데 양쪽 발 중에 한쪽 발만 그렇다. 그러면 한쪽 발만 평발인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치가 높은 이런 요족 같은 발들은 굳은 살이 보이는 포인트가 이미 이 모형도 달았죠. 네. 아, 오, 네, 그렇죠. 네. 이 엄지발가락 아래쪽, 네. 다섯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아. 100원짜리 톡톡 동전만한 튀어나온 게 부분. 딱딱 박혀 있습니다. 아하. 네네네. 자, 이런 분들은 요족 때문에 굳은 살이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굳은 살이 있는 부위만 보더라도 발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뒤꿈치를 보는 겁니다. 네. 뒤꿈치 정렬을 보는 거예요. 양쪽 뒤꿈치가 이렇게 11자로 양쪽 다 11자로 똑바로 서 있다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발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이렇게 무너졌다. 한쪽만 이렇게 무너진 발을 갖고 있다. 또는 양쪽 다 이렇게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는 발아치가 주저앉은 거죠.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3가지 포인트 플러스 네. 더하기 네.
평상시에 조금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고 나면 네. 무릎과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자 무조건 발 문제로 인해서 그런 통증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신발장을 봤더니 이제 정상이 아닌 그런 케이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내 발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거 뭐 그럼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각별 달린 차가 왜 승차감이 좋냐? 이 충격 흡수 장치인 쇼급쇼버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도 충격 흡수하는 쇼급쇼버에 해당되는 게 발에 있는 아치거든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아치를 망가뜨리는 주 원인이 노화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짧아진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늘려야죠. 내가 삼각별 차가 없지만 네. 내 몸이 삼각별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삼각별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스트레칭. 알려드리도록 오, 스트레칭. 좋아요. 궁금해요. 네. 스트레칭을 할 발을 뒤쪽으로 내시고요. 네. 앞쪽 무릎을 굽힙니다.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짧아지신 분들은 네. 이 각도가 뒤쪽 다리 각도가 10도 이상 안 나와요. 들려버리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짧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잡고 앞쪽 무릎을 이렇게 내리고 뒤꿈치를 붙이고 계시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땡기네. 네. 많이 땡기시죠? 자,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면서 30초 정도. 30초 정도 벽을 잡고. 예, 벽을 잡고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한쪽 다리에 30초씩 5번, 양쪽 다리 다 하시면 되고요. 네. 이때 그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발은 11자로 유지를 해야 되고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11자로 유지를 하셔야 100%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춤 깔창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죠? 네. 본인에게 진짜 맞춤 깔창이 어떤 게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맞춤 깔창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제 양복처럼 예를 들면 발 사이즈가 270이더라도 발의 모양과 발뼈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럼요. 저는 손가락이 이렇게 되게 짧아요. 손 길이는 같더라도 저보다 손가락이 긴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 길이와 발뼈의 위치가 다 달라서 정확하게 맞춤 깔창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나 그냥 일반 딱딱한 소재로 된 깔창들은 재성형이 잘 안 됩니다. 신발을 신다 보면 처음에는 평발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발의 아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무릎과 골반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네네. 거기에 따라 발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맞췄던 그 깔창은 목표를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변화된 발에 맞게 다시 깔창을 맞춰야 되는데 예.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맨 처음에 열로 성형을 할 수 있는 열 성형 깔창을 제작을 하게 되면 발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그 발에 맞게 다시 재성형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자주 신는 신발, 많이 신는 신발에 맞춰야 되는데 신발의 종류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특성상 내가 골프를 치기 때문에 골프화를 하루 종일 신고 있다. 네. 그러면 그 골프화와 궁합에 맞는 깔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내가 특히 어떤 발에 질환이 있을 때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 근막염이나 뭐 지간 신경종 같은 발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환에 맞는 전용 깔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가지 깔창으로 많은 신발과 다양한 질환에 네. 대응하는 그런 깔창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 신발에 맞고 그리고 질환에 맞는 다양한 라인업에 맞는 그런 깔창을 하는 것으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맞춤 깔창을 어디서 제작을 하나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는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제작이 가능해요. 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 무작정 걸으면 좋으신 줄 알고 많이 걸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무작정 걸으시면 안 됩니다. 발부터 바로 잡고 걸으셔야 됩니다. 발을 잡고. 옛말에 예. 수녹은 선고 인노퇴 선쇠란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이가 들면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발이 먼저 쇠약해진다는 뜻인데요. 하루에 600톤의 부하를 견디는 발을 홀대하게 되면 무릎과 발, 척추, 골반이 병들어서 종합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발을 섬기고 살면 100세 시대에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을 고치고 그때 부지런히 이제 걸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한 한의사 성진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